당신도 그런 적이 있나요? 세상이 잠시 멈춘 듯한 느낌.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지만 뭔가 중심이 틀어진 공간에 들어선 순간, 토론토에서 뉴욕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탔을 때 바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기내 복도는 마치 마지막 면회가 끝난 병원 복도 같았고, 빈 좌석들, 사라진 얼굴들, 그리고 존재감마저 비어있는 정적만이 가득했습니다. 평소처럼 짐을 올리는 소리도 없고 저 멀리서 들리던 아이 울음소리조차 없었습니다. 오직 에어컨 소음만이 울려 퍼지며 그 기계조차 생명의 부재를 메우려 애쓰는 듯했습니다. 그리고 이 비행편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그게 새로운 정상이 된 것입니다. 도대체 미국 상공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관광객들은 어디로 갔고 유학생들은, 출장자들은 다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한때 미국 입국은 일종의 통과 의례처럼 여겨졌습니다. 성공의 상징이자 가능성의 문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보이지 않는 장벽이 세워진 듯합니다. 금속도 콘크리트도 아닌 분노, 두려움, 그리고 거절감으로 만들어진 벽. 눈에 보이진 않지만 모두가 느끼고 있습니다. 국제 항공사들의 철수는 단순한 노선 변경이 아닙니다. 그건 경고입니다. 세계의 욕망 중심이던 나라가 이제 세계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단순한 계절성 수요 감소가 아닙니다. 전략적인 철수입니다. 도망입니다. 의도적인 거리두기입니다. 뉴욕 같은 도시가 마치 방사능 오염 지역처럼 관광객들에게 깊이 대상이 되는 모습 상상이 가시나요? 마이애미,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같은 도시의 공항들이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단순히 사람이 없어서 절반만 운영되고 있는 모습이요. 그건 지금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이 사라짐이 조용히 천천히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어떤 폭발적인 사건도 아닙니다. 천천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항공사들은 성명을 발표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몇 마디로 운항 종료를 알릴 뿐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됩니다. 뉴욕행 직항편이 더 이상 없다는 걸, 샌프란시스코로 가던 주간 항공편이 사라졌다는 걸, 그리고 어느 항공사도 그 빈자리를 채우려 하지 않는다는 걸.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피파 월드컵과 올림픽 개최를 앞둔 나라가 어떻게 동시에 수백만 명의 여행객에게 외면받는 목적지가 될 수 있죠? 답은 숫자 너머에 있습니다. 그건 인식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결정의 결과입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환율이나 물가 때문에 어떤 나라를 피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가지 않는 이유는 환영받지 못한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국가가 상징적으로 장벽을 세우는 정책에 몰두할 때 세계는 그것을 봅니다. 반응합니다.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는 올해 국제 관광객 수가 9%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적어 보일지도 모르지만 그건 수백만 명의 방문객이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한 명의 관광객이 사라지면 빈 방 하나 이상의 손해가 생깁니다. 그건 매출이 절반으로 줄어든 식당이요, 빈손으로 돌아다니는 택시기사고, 예약이 끊긴 여행 가이드입니다. 이런 부재는 금이 가득 번집니다. 결국엔 구조 전체를 흔들죠.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은 단순한 관광 산업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국가 이미지 자체입니다. 글로벌한 매력의 상징이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2025년 7월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3월 한 달 동안만 해도 국제 방문객 수는 11.6% 감소했습니다. 예전이라면 단순한 변동으로 여겼겠지만 지금은 위험 신호입니다. 특히 서유럽발 방문객은 17.2%나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북쪽 이웃 캐나다는요, 3월에는 20% 감소, 6월에는 무려 40% 감소했습니다. 40%. 이건 단순한 둔화가 아닙니다. 탈출입니다. 그리고 이 속도가 이어진다면 연말까지는 미국행 직항편이 단 하나도 유지되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항공사들은 반응하고 있습니다. 노선을 줄이고
중단하고 아예 포기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탑승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묻습니다. 여행객들이 단순히 다른 곳으로 가는 것 아닌가요? 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정치적 거부입니다. 냉담한 분위기에 대한 전 세계적 반응입니다. 지금 정부의 정책은 단지 무역이나 외교 문제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국가 이미지 자체를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가 세계의 등을 돌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많은 여행객에게 미국을 방문하는 것은 이제 기회가 아니라 위험이 되었습니다. 고민거리이고 스트레스이며 경우에 따라선 포기해야 할 선택지입니다. 과도한 입국 심사 출신 국가 때문에 의심받는 두려움, 지연, 불합리한 요금, 이 모든 것이 사람들을 돌아서게 합니다. 그리고 그 이탈은 실체를 갖고 있습니다. 나이아가라의 작은 숙소 주인 얼굴, TV 절반으로 줄어든 올랜도의 웨이트리스, 비행편이 줄어 교대 근무가 줄어든 댈러스 공항 직원, 이들은 단지 통계가 아닙니다. 그들은 이 시스템을 지탱해 온 얼굴입니다. 여전히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미국은 너무 크고 강해서 무시할 수 없어.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지금 목격하는 건 전례 없는 현상입니다. 외부의 공격이 아닌 내부의 결정에 의해 국가의 영향력이 무너지는 과정. 그리고 그 빈 하늘은 어떤 연설보다도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피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고. 당신이 30에서 65 사이의 나이라면 아마 미국 여행이 인생의 필수 코스처럼 느껴지던 시절을 기억할 겁니다. 가족과 함께한 첫 디즈니 여행, 꿈에 그리던 라스베이거스 방문, 쇼핑을 위해 떠난 마이애미 단체 여행, 텍사스에서의 어학연수, 보스턴에서 열린 전문직 컨퍼런스. 이 모든 경험들은 자신의 성취, 지위, 그리고 나눌 이야기로 가득했죠. 하지만 지금 이 경험들은 무관심, 좌절, 혹은 순수한 포기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꿈꾸지 않아서가 아니라 2025년의 미국은 그 꿈을 거절한 듯 보이기 때문입니다. 한 나라 전체가 외면당하기 시작하는 걸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2025년 3월 한 달 동안만 국제 방문객 수는 11.6% 감소했습니다. 이 수치는 여전히 단순한 통계로 들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관광객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이 숫자가 단순한 사람 수가 아님을 알게 됩니다. 그건 가정을 부양하던 수입의 증발이며 작고 현실적인 꿈들, 미용실 리모델링, 대학 등록금, 오래된 비제 상환의 취소입니다. 서유럽에서는 무려 17.2%나 줄었습니다. 항상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이웃나라 캐나다는 단 3개월 만에 40% 감소했습니다. 마치 매년 국경을 넘던 캐나다인의 절반이 이젠 더 이상 갈 가치가 없다고 느끼는 듯합니다. 더 무서운 건 이 모든 변화가 전쟁, 팬데믹, 자연재해 때문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건 선택에 의한 결과입니다. 정치적인 선택.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한 나라의 이미지를 자부심, 거절, 강압의 벽으로 바꿔버린 선택. 성인이 된 자녀나 손주가 있다면 이 말을 들어본 적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젠 미국 안 가. 그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그저 느낌입니다. 불편함, 걱정, 그리고 더 이상 외부인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는 감각. 한때의 매혹은 긴장으로, 자유의 상징은 감시와 불확실성의 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비행기는 더 비어가고 노선은 하나둘씩 사라지며 호텔 객실은 손님 없이 남겨집니다. 이제는 여행자만이 아니라 항공사들조차 아니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젊은 배낭여행자나 신혼부부들에게 저렴한 항공권을 제공하던 아이슬란드의 플레이 에어라인은 2025년 10월까지 미국 노선 전면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뉴욕, 보스턴, 볼티모어 노선이 포함됩니다. 이건 회복을 기대하는 기업이 내릴 결정이 아닙니다. 시장이 회복될 것이라는 믿음을 잃었을 때 내리는 결정입니다.
템파 공항 앞에서 국제선 승객을 기대하며 푸드트럭을 운영하던 자영업자의 심정, 올해 관광 증가를 예상하고 새 침대를 구매했지만 지금은 빈방만 남은 인디애나폴리스의 작은 민박집 주인의 심정. 작은 이야기들이지만 경제 붕괴의 무게를 짊어진 현실입니다. 항공 데이터 전문 회사 OAG 에비에이션 월드와이드에 따르면 캐나다와 미국 간 항공편 사전 예약은 전년 대비 71에서 76% 감소했습니다. 믿기 힘든 수치입니다. 2024년 3월 캐나다인은 420만 장의 항공권을 예약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 그 수는 295만 장으로 떨어졌습니다. 거의 블랙아웃 수준입니다. 이 여파는 공항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2025년 4월 육로 입국은 35% 감소했고 항공 입국은 거의 20% 줄었습니다. 이건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퍼져나가고 있는 기정사실입니다. 경제적 영향에 의문이 든다면 지갑을 들여다보세요. 2024년 캐나다 관광객은 미국을 방문한 외국인의 4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그들이 미국 경제에 투입한 돈은 20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이는 같은 해 맥도날드의 총수익의 거의 2배에 달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자금줄이 말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 누군가는 몇 달 전부터 계획한 여행을 최근에 취소했을지도 모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어학연수를 꿈꾸던 딸이 이젠 독일을 알아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보장된 듯했던 휴가 계획을 다시 고민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이건 뉴스에만 나오는 일이 아닙니다. 집 안에서 대화 속에서 일상 속 결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이건 분노가 아닙니다. 인식입니다. 관광객들은 미국을 피해 달아나라는 말을 듣지 않아도 됩니다. 그들은 단순히 느끼는 겁니다. 더 이상 환영받지 못한다고. 그리고 감정은 빠르게 퍼집니다. 국경도, 언어도, 이념도 가로질러서요. 지금 관광산업은 2025년에 엄청난 손실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추산에 따르면 29억 달러가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 여파는 덴버 공항의 카페부터 라스베이거스의 이벤트 회사까지 이어집니다.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 팁이나 수수료로 생계를 잇는 사람, 단기 임대 부동산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미 이 영향을 피부로 느끼고 있을 겁니다. 이건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몸으로 느끼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현상이 우연이나 운명 때문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정치적 결정과 경제적 결과를 연결하는 분명한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은 관세를 도입하는 사무실, 국경을 조이는 정책, 적대적인 언어를 강화하는 회의실을 통과합니다. 이 흐름을 이해하는 건 다가올 미래를 이해하려는 모든 사람에게 필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지정학적 현실을 만든 도널드 트럼프와 시진핑 같은 대통령들의 전기를 다룬 특별 애북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그들의 어린 시절부터 집착, 전략, 그리고 모순까지 깊이 파고들어 개인적 이력이 어떻게 세계 정책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몰입도 높은 구성으로 우리 삶에 영향을 주는 글로벌 결정들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애북은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지금 무언가가 급속히 변하고 있다는 걸 느끼고 계신 겁니다. 채널을 구독하시고 이 영상을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아직 눈을 뜨지 못한 이들과 꼭 공유해 주세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변화는 앞으로 수십 년을 바꿀 것입니다. 그리고 이해해야 할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당신은 한 번이라도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가 항공사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본 적 있나요? 그건 우연도 변덕도 아닙니다. 수많은 엑셀 시트, 수익 예측, 경고 알림 끝에 내려지는 결정입니다. 그리고 그런 결정이 회의실을 넘어 하늘로 올라간다면 그건 단순한 항공 노선 변경이 아닙니다. 그건 신뢰의 항로가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아이슬란드의 플레이 에어라인은 유럽으로 가는 문을 연 항공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미국에서 엔진을 끄기로 했습니다.
레이캬비크와 뉴욕을 잇던 노선, 한때 눈을 반짝이던 배낭여행자들의 상징이었던 그 길, 이젠 사라집니다. 보스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단위로 친척을 만나러 오던 사람들, 미국 독립의 역사를 체험하러 오던 방문객들, 이제는 도착하지 않습니다. 볼티모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창의적 관광 산업으로 도시를 재건하던 그곳, 이제 북유럽과의 직항 연결이 끊깁니다. 이건 단순한 항공편 감축이 아닙니다. 하늘 위에서 교차되던 삶의 이야기들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지금일까요? 왜 서로 다른 지역에 있는 수많은 항공사들이 미국이라는 내러티브에서 이탈하고 있을까요? 그 답은 세계가 원하는 변화의 속도와 언어에 있습니다. 세계는 지금 협력, 경청, 적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확성기와 장벽을 선택했습니다. 외교는 강요로 바뀌었고 동맹은 압력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비행은 더 이상 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치적 선택입니다. 에어 캐나다는 5개 미국 도시의 노선을 폐지했습니다. 디트로이트, 인디아나폴리스, 미니애폴리스, 내슈빌, 템파, 이들은 작은 마을이 아닙니다. 지역 축제, 컨퍼런스, 이벤트가 활발한 도시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만 석 이상의 좌석이 사라졌습니다. 이는 수백만 달러의 손실을 의미합니다. 예약되지 않는 호텔, 줄 서지 않는 카페, 환영 인사를 받을 대상이 사라진 간판들. 데이터를 보면 이 수요 감소는 단순히 걱정할 수준이 아닙니다. 그건 절벽입니다. OAG 에비에이션 월드와이드에 따르면 캐나다 미국 간 항공권 사전 예약은 71에서 76%까지 급감했습니다. 2024년 3월 캐나다인들은 220만 장의 항공권을 예약했습니다. 2025년 그 숫자는 295만 장으로 떨어졌습니다. 여행객 3명 중 2명이 탑승을 포기했다는 뜻입니다. 이건 단순한 취소가 아닙니다. 메시지입니다. 공항은 이 침묵에 어떻게 대응할까요? 줄입니다. 조정합니다. 축소합니다. 보통 수익이 최고조에 이르는 여름 스케줄조차 이미 감축되었습니다. 7월과 8월, 바캉스의 정점이던 이 시기조차 3.5%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작아 보이지만 모이면 지속적인 출혈입니다. 그래서 진짜 질문이 떠오릅니다. 이건 단순한 일시적 저조일까요? 아니면 지각 변동일까요? 모든 신호는 이게 일시적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임을 가리킵니다. 2025년 2월 캐나다인의 미국 육로 입국은 12.5% 감소했습니다. 3월에는 18%, 4월에는 35%나 줄었습니다. 항공 입국도 거의 20%나 줄었습니다. 이건 일시적 변화가 아니라 패턴입니다. 구조의 흔들림입니다. 캐나다의 중요성을 의심하는 이들이 있다면 이 숫자 하나로 충분합니다. 2024년 캐나다 관광객들은 미국 경제에 20억 5천만 달러를 투입했습니다. 미국 전체 국제 관광 수입의 4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지금 그 흐름은 붕괴 중입니다. 한 지역 경제가 산소의 4분의 1을 잃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지역의 도시들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붕괴는 고립된 사건이 아닙니다. 도미노입니다. 관광객이 줄면 항공편도 줄고, 항공편이 줄면 일자리가 줄고, 일자리가 줄면 소비가 감소합니다. 이건 항공산업의 문제가 아닙니다. 레스토랑, 쇼핑몰, 렌터카, 배달기사, 세탁소, 약국에까지 영향을 줍니다. 관광은 사치가 아니라 경제의 기둥입니다. 그리고 이 게임에서 미국은 스스로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건 외부의 벌이 아니라 내부의 선택입니다. 관세, 장벽, 강화된 입국 심사, 공감 없는 수사. 얼마나 많은 커플이 기념일을 뉴욕이 아닌 리스본에서 보내고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직장인들이 시카고 대신 베를린의 컨퍼런스를 선택하고 있을까요? 하버드를 꿈꾸던 학생들이 지금은 호주나 프랑스를 선택하고 있지는 않나요? 이건 실용의 문제가 아닙니다. 감정의 소멸입니다. 존경의 붕괴입니다. 감정적 연결이 끊어지면 그건 복구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신뢰는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길러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름은 시간, 경청, 겸손입니다. 지금 미국이 결여한 3가지,
서서히 모든 징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웨스트젯은 밴쿠버, 오스틴, 캘거리, 뉴욕 등 중요 노선 9개를 철수했습니다. 플레어 에어라인 역시 토론토, 내슈빌, 캘거리, 라스베이거스를 포기했습니다. 비행기는 지금 사람들이 정말 가고 싶어 하는 곳으로 이동 중입니다. 멕시코, 자메이카, 유럽, 에어트랜젯 역시 유럽을 우선시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건 캐나다 항공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 항공사들도 같은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의 대표 스콧 커비조차 캐나다발 트래픽이 현저히 감소해 양국 간 항공편을 줄였다고 밝혔습니다. 이건 더 이상 남의 위기가 아닙니다. 미국의 위기입니다. 그리고 곧 2개의 거대한 이벤트가 다가옵니다. 2026년 FIFA 월드컵, 2028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이론상으로는 미국이 세계와 다시 연결될 기회입니다. 하지만 세계가 이미 등을 돌리고 있다면 최신식 경기장, 고급 호텔, 세단장된 공항이 오지 않는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면 수년 동안 대형 스포츠 이벤트는 국제적 위상의 상징이었습니다. 국가적 성취를 전 세계에 알리는 일종의 쇼윈도 헌정의식 같은 것이었죠. 한 나라가 FIFA 월드컵이나 올림픽을 개최하겠다고 나설 때 단순한 경기의 주최자가 아닙니다. 그건 선언입니다. 우리를 보라, 우리는 중요하다, 우리는 준비되어 있다. 하지만 지금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이 내러티브가 시작도 전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외부의 방해가 아닙니다. 우연도 아닙니다. 내부에서부터 침식된 결과입니다. 2026년 FIFA 월드컵 준비는 열광 속에 발표되었습니다. 미국 전역에 걸쳐 16개 도시가 개최지로 선정되었고 캐나다와 멕시코도 함께했습니다. 대륙 규모의 노력, 3국이 꾸는 공동의 꿈. 하지만 아이러니는 여기에 있습니다. 대회가 가까워질수록 미국은 함께 축하해야 할 이들로부터 더 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받은 이들이 오지 않는다면 글로벌한 축제가 가능할까요? 수백만 명을 끌어모으려 했던 그 매력은 이제 점점 의심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2028년 예정인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극복, 다양성, 평화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세계를 하나로 모으겠다는 약속. 하지만 지금 떠오르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과연 그 수십억 달러의 투자에 충분한 관객이 있을까? 지금까지 나온 신호는 흥분이 아닙니다. 거리두기입니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그 수치 뒤에 사람들의 기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라이드 수입이 2배가 될 것이라 기대했던 플랫폼 운전사, 4개 국어로 관광객을 맞이할 준비를 했던 호텔 전공 학생, 국기와 티셔츠 재고를 미리 들여온 소상공인. 이제 그들은 희망과 불안 사이 어딘가에 갇힌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이미 20억 달러 이상을 인프라 구축에 투자했습니다. 공항을 현대화하고 새 철도 노선을 만들고 경기장을 전면 리모델링했습니다. 마이애미의 하드록 스타디움은 5억 달러의 보수 비용이 들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는 신축 호텔들이 비옥한 땅의 싹처럼 솟아올랐습니다. 하지만 비옥함이 수확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제 점점 크게 들리는 질문은 간단합니다. 아무도 오지 않으면 어쩌지? 박수를 받을 준비를 마친 나라가 그 공허한 메아리를 두려워하게 되는 장면. 전 세계의 이목을 끌기 위한 쇼를 준비한 나라가 결국 혼자 보는 공연이 될 위기. 세계의 방문을 맞이하려 쓴 수십억 달러의 투자가 빈 관중석을 비추는 거울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 장면이 그려지시나요? 관중은 없고 좌석만 가득한 올림픽 스타디움. 수많은 인파를 맞이할 준비가 된 국제공항에는 멈춘 수화물 컨베이어, 텅 빈 카페, 누구도 읽지 않는 다국어 안내문만 남아 있습니다. 디스토피아 영화 같지만 경제 보고서에 따라 차분히 그려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한 가지 불편한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세상은 아직 미국에 머물고 싶은가? 이건 단순한 보안이나 비용, 물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감정의 변화입니다. 욕망의 이동입니다. 자유와 기회의 상징이었던 미국이 이젠 긴장과 감시의 장소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매혹이 경계심으로 바뀌고 열광은 머뭇거림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사이렌 없이 다가옵니다. 그건 결여로 나타납니다. 취소된 항공편, 예약되지 않은 호텔, 보이지 않지만 서서히 쌓여가는 선택의 변화. 어떤 부분은 캘리포니아 대신 일본으로 갑니다. 어떤 대표단은 방문을 연기합니다. 어떤 국제 행사는 개최지를 바꿉니다. 이 작은 결핍들이 결국 하나의 거대한 부재의 소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들릴 때는 이미 늦은 순간입니다. 이 새로운 구조에서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가장 많이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가장 많이 기대했던 사람들, 가장 많이 투자한 사람들입니다. 수년간 그랜드 캐니언 관광을 안내했던 여행사 직원, 이탈리아어로 박물관 설명을 익힌 가이드, 통역 요청이 끊긴 동시 통역사, 이 얼굴들이야말로 현실을 가장 정확히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장 뼈아픈 역설이 있습니다. 미국은 세계의 시선을 끌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시선을 스스로 밀어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위대한 무대를 만들면서도 그 무대에 오르려는 이들을 멀리하게 만드는 태도, 축제를 열겠다면서도 초대받은 이들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태도. 지금의 세계는 파트너가 아니라 의심 대상으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우방이 아니라 위협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런 태도는 어떤 외교 연설보다 더 강하게 사람들을 멀어지게 만듭니다. 이미 수차례 경고가 있었습니다. 관광 전문가들은 이 추세가 계속되면 50억 달러의 적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시장 분석가들은 이런 메가 이벤트에서 기대되던 수익이 그냥 사라질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각종 예측은 불편한 진실 하나를 보여줍니다. 영광이 되어야 할 이 순간이 망신이 될 수 있다는 것. 그 원인은 인프라 부족도 역량 부족도 역사 부족도 아닙니다. 그건 태도입니다. 선택입니다. 다리 대신 장벽을, 대화 대신 명령을, 호기심 대신 의심을 택한 그 결정들 때문입니다. 어떤 도시는 경제의 기반을 다른 방식으로 쌓습니다. 석유도 기술도 광물도 아닙니다. 이 도시는 사람의 흐름 위에 세워졌습니다. 국경을 넘어 새로움을 경험하고 사람을 다시 만나고 운동화를 사고 영화 간판을 직접 보고 그저 다른 공기를 마시기 위해 이동하는 사람들. 이런 도시는 타인의 호기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미국의 관광 대도시만큼 외국인 방문객에 의존한 도시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플로리다. 이 지역 전체는 환대의 논리 위에 구축되었습니다. 빨리 잘 대규모로 사람을 맞이하도록 설계된 땅입니다. 하지만 지금 2025년의 포트 로더데일과 올랜도 공항에는 느려진 리듬, 텅 빈 비행편, 생기 잃은 대기실만이 남아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관광 하락이 아닙니다. 플로리다를 지탱해온 핵심 집단의 부재입니다. 바로 캐나다 방문객들. 2024년 플로리다는 1억 4,200만 명의 방문객을 맞았습니다. 그중 300만 명 이상이 캐나다인이었습니다. 이는 두 번째로 큰 국제관광시장의 3배를 넘는 수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몬트리올, 토론토 등에서 출발하는 직항 노선은 30%까지 감축되었습니다. 이건 일시적인 혼란이 아닙니다. 매달 반복되는 의도적이고 지속적인 선택입니다. 캐나다인들은 단지 미루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고 있습니다. 디즈니와 유니버설 스튜디오 여행 상품을 전문으로 판매하던 퀘벡의 한 여행사 직원은 말했습니다. 2025년 2월에서 3월 사이 예약이 60%나 폭락했다고 합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붕괴입니다. 그리고 그 충격은 잔잔한 호수의 파문처럼 번집니다. 국경 도시의 면세점 매출은 40에서 50% 감소했습니다. 수세대에 걸쳐 운영된 수세인트마리의 한 가족 소유 가게는 2025년 초 이후 고객의 80%가 사라졌다고 전했습니다. 그 결과는 해고, 근무시간 단축, 보충되지 않은 진열대, 작은 지역 경제에게 이런 후퇴는 치명적입니다. 온타리오의 킹스턴도 같은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뉴욕, 워싱턴, 멤피스로 버스 여행을 조직해 온 메이플 리프 투어스는 지금 물류 악몽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수요 부족으로 전체 투어의 30%가 취소되었고 예약된 버스는 멈췄으며 미국 내 제휴 호텔은 절박한 할인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도시들도 이 침묵을 느끼고 있습니다. 항상 활기찼던 뉴욕은 호텔 예약이 20% 감소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관광 통계가 아닙니다. 숙박이 줄면 레스토랑도 줄고 극장도 줄고 쇼핑도 줄어듭니다. 관광의 심장이 느리게 뛰고 있고 그 생명 신호는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을 떠난 이 돈은 어디로 갔을까요? 사라진 게 아닙니다. 재배치된 겁니다. 그리고 그 점이 더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주한 건 관광의 세계적 위기가 아니라 선택의 이동입니다. 캐나다인은 여행을 멈춘 게 아니라 남쪽으로 가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지금 캐나다의 내수 관광 시장은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밴쿠버의 호텔은 꽉 찼고 밴프의 산책로는 혼잡하며 몬트리올의 식당은 대기 명단으로 넘쳐납니다. 처음엔 단순한 반응 같았던 이 변화가 새로운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더 멀리 가더라도 더 따뜻하게 맞아주는 목적지를 찾고자 하는 경향이 생겼습니다. 에어 캐나다와 웨스트젯은 파리, 로마, 프랑크푸르트 등으로 가는 비행편을 늘렸고 더블린과 런던 게트윅 노선까지 새로 개설되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비싸게 지불할 거라면 최소한 아름다움, 문화, 존중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카리브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멕시코는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고 한때 마이애미와 경쟁하던 자메이카는 이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플레어 에어라인은 미국 남부 노선 대신 칸쿤, 푼타카나, 몬테고 베이 같은 인기 목적지로 비행기를 재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수요는 넘쳐납니다. 바르셀로나행 비행기에서 만난 오타와 출신의 한 여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드리드에선 만찬 한 끼에 $15면 충분해요. 플로리다에선 햄버거 하나에 $25나 들죠. 그리고 유럽에선 국경에서 의심의 눈초리로 보지 않아요. 그저 지나칠 수 있는 말이지만 이 말은 변화의 본질을 꿰뚫습니다. 이건 단순히 비용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식의 문제입니다. 비행기가 착륙하기 전부터 만들어지는 경험의 문제,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미국의 정체성은 가장 깊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항상 최고의 경험을 약속해왔습니다. 비교 불가능한 서비스, 최상급의 환경. 하지만 지금 그 약속은 더 낮은 가격에 더 나은 친절을 제공하는 대안들에 의해 도전받고 있습니다. 세계는 계속 움직입니다. 국제 항공 산업도 함께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뒤처지는 것은 곧 치명타입니다. 국제 민간 항공 기구에 따르면 2025년 전 세계 항공 시장 규모는 5억 9,8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시아와 중동이 성장을 주도하고 있고 중국은 대륙간 노선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으며 터키와 카타르 항공사들은 유럽의 황금 노선으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미국은 2.9%의 소극적인 성장에 그칩니다. 느리고 조용하고 존재감 없는 상승. 왜냐하면 관광객을 잃는다는 건 수익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존재감의 문제입니다. 항공은 사업, 학문, 외교, 문화의 모든 것을 연결합니다. 비행기가 착륙하지 않으면 이 보이지 않는 실이 끊깁니다. 그리고 이 단절이 지속될 경우 그 나라는 지도에서가 아니라 세계인의 상상에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는 건 느리지만 확실한 단절의 건설입니다. 세계는 더 유연하고 안전하고 접근성 있는 경험을 찾아 나아갑니다. 반면 미국은 더 이상 설득력 없는 내러티브에 스스로 갇혀 있습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하면서도 정작 누가 아직도 이 문을 두드리고 싶은가? 라는 질문은 하지 않은 채 말이죠. 이 위기는 더 이상 경고가 아닙니다. 진행 중인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뿌리를 이해하려면 단순한 수치만 봐서는 안 됩니다.
그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의 사고 방식에 접근해야 합니다. 모든 관세, 모든 입국 금지, 모든 규제 뒤에는 10년 전, 수십 년 전부터 형성된 세계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지정학을 만든 도널드 트럼프, 시진핑 등의 전기를 다룬 당사의 전자책은 현재를 이해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이들의 선택은 우연이 아니라 패턴과 트라우마, 야망과 전략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들의 여정을 알면 역사의 굴곡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래를 더 뚜렷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북 다운로드 링크는 고정 댓글에 있습니다. 상황은 이제 공식적인 반응을 이끌어낼 정도로 격화되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미국 여행 권고 사항을 최신화하며 입국 절차의 강화에 대해 자국민들에게 경고했습니다. 해당 지침에는 전자기기 임해 검사, 주관적인 신문, 서류 문제로 인한 일시 억류, 그리고 예외적 사례라는 모호한 이유로 인한 구금 가능성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외라는 단어는 신뢰를 주기엔 너무 모호하고 불안을 유발하기엔 충분히 구체적입니다. 소셜미디어에는 사례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시카고 여행에서 돌아온 밴쿠버 여성은 휴대폰 잠금 해제는 물론 사진, 메시지, 설치된 앱까지 하나하나 설명해야 했다고 말합니다. 한 박사과정 학생은 프랑스어 책과 신자유주의 비판 관련 논문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애틀랜타 공항에서 수시간 동안 억류되었습니다. 더 최근에는 독일 관광객 3명이 뉴욕에서 입국을 거부당하고 강제 송환되었습니다. 이유는 방문 목적을 명확히 설명하지 못했다는 것. 하지만 그들은 브로드웨이 티켓도 가지고 있었고 호텔 예약도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이런 경험은 신뢰를 무너뜨릴 뿐 아니라 존엄성을 건드립니다. 모든 것을 내려두고 휴식, 재회, 탐험을 기대하던 사람이 위험 인물로 취급될 때 그 감정은 분노로 바뀝니다. 아마도 그 때문에 거절은 움직임이 된 것입니다. 공항이 느끼기 시작한 현상을 설문조사도 확인해 줍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캐나다인의 36%가 2025년 미국 여행을 보안상의 이유로 취소했거나 취소할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퀘벡에서는 그 수치가 45%로 올라갑니다. 이건 단순한 자기 보호가 아닙니다. 도덕적 반응입니다. 당신은 예전에 좋아하던 것이 이젠 부끄럽게 느껴졌던 적 있나요? 자신을 원하지 않는 것 같은 장소를 속으로는 여전히 그리워한 적은요? 수십 년간 쌓아온 애정과 지금의 적대감 사이에 생긴 이 괴리감은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그리고 이런 상처는 어떤 홍보 영상으로도 치유되지 않습니다. 동시에 경제는 이 거리감을 더욱 가속화하는 연료가 됩니다. 2025년 캐나다 달러 대비 미국 달러 환율은 여전히 불리합니다. 1대 1.40. 즉 미국에서의 소비는 그만큼 더 큰 지출을 의미합니다. 예전엔 균형 잡힌 선택이었던 여행이 이제는 소수만의 특권이 된 것입니다. 미국 여행의 평균 비용은 7,200 캐나다 달러를 넘어섰고 이는 전년 대비 24%의 상승입니다. 그런데 그 돈으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혼잡한 공항, 재예약된 항공편, 끝없는 대기줄, 불투명한 입국 절차, 그리고 점점 더 조급해지는 분위기. 이건 많은 이들이 더 이상 감내하지 않으려는 여행 패키지입니다. 특히 세계가 더 저렴하고 더 환대하고 덜 긴장되는 다양한 대안을 제공하고 있는 지금 결과는 분명합니다. 2025년 캐나다인의 77%는 국내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전년도 69%에서 크게 오른 수치입니다. 이건 단순히 지출을 줄이기 위한 선택이 아닙니다. 이건 이념적, 감정적, 문화적 선택입니다. 다시 말해, 우린 너희가 없어도 괜찮아. 항공사들도 이 새로운 욕망의 지도를 재빠르게 읽고 있습니다. 에어 캐나다와 웨스트젯은 유럽과 카리브해 노선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입니다. 파리, 로마, 런던, 리스본, 자메이카, 바베이도스, 칸쿤, 국제선 수요가 급증하면서 토론토 피어슨 공항 같은 주요 거점은
북미 외지역 항공편을 더 많이 수용하기 위해 전용 터미널을 확장 중입니다. 마치 축 자체가 이동한 듯한 광경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이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기어를 풀기는커녕 더 조이고 있습니다. 통제를 완화하기는커녕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수사를 바꾸기보다는 기존의 군사적 어조를 계속 반복합니다.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구호는 이젠 일종의 주문처럼 편의적으로 반복되고 있지만 이제 그 말은 내부에서도 외부에서도 더 이상 설득력을 갖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자기 최면 속에서 미국은 전 세계가 보내는 피로 신호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남는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상호 존중 없이 이 권위의 틀을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방문자가 아닌 파트너로 대우받고자 하는 세계를 향해 과연 미국은 언제까지 귀를 닫을 수 있을까요? 급격히 줄어든 항공 이동, 점차 비워지는 터미널, 관광 루트가 지구 반대편으로 옮겨지는 흐름, 이 모든 것은 단지 결과일 뿐입니다. 그 근본에는 훨씬 더 깊은 것이 있습니다. 이념적 선택, 최근 몇 년 사이 권력의 언어 속에서 정당성을 얻은 세계관이 있습니다. 다리를 놓는 것보다 벽을 세우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믿음, 개방보다 폐쇄가 더 강력하다는 환상. 하지만 시간이 말해주었습니다. 세상은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계속 움직였고 그 새로운 리듬 속에서 환영받는 것, 존중받는 것, 귀 기울여지는 것은 더 이상 사치가 아닙니다. 그건 이제 출발점입니다. 워싱턴에서 무심하게 서명된 행정명령들, 그 여파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생동감 넘치던 거리 곳곳에 서서히 새우며들고 있습니다. 뉴욕의 공연장, 예전에는 자리가 없어서 티켓을 구하기도 힘들었지만 지금은 빈 좌석 사이로 외로운 목소리만이 메아리칩니다. 올랜도의 테마파크,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사라지고 이젠 손해를 계산하는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한 레스토랑의 종업원은 쉬지 않고 일하던 날들을 떠올리며 느리게 흐르는 시간을 바라봅니다. 대체 언제 모든 것이 바뀐 걸까? 한때 자유와 꿈의 상징이던 그 나라는 이젠 거리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기회의 땅이었던 곳은 이젠 의심의 영역으로 바뀌었습니다. 갈망의 자리는 이젠 조심스러움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복원이 가능할까요?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면 점점 느슨해진 연결고리를 다시 엮을 수 있을까요? 쉬운 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시작은 태도의 전환일지도 모릅니다. 강요가 아닌 경청, 자존심이 아닌 반성, 우월감이 아닌 진심, 어린 다시 배우려는 자세. 왜냐하면 명예는 멋진 문구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건 일관된 행동으로 다시 쌓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함께해 주신 당신, 지금 뭔가 중요한 것이 걸려있다고 느끼고 계시겠지요. 세상을 이해하는 건 흐름을 따르기만 해선 불가능합니다. 잠시 멈추고 생각하고 겉으로 드러난 말 너머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제안하는 건 바로 그 깊이입니다. 당신의 지성을 얕보지 않는 콘텐츠, 생각을 자극하는 이야기, 표면을 넘어 본질을 건드리는 대화. 이 목소리에 공감하셨다면 구독해주세요.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이 영상을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경청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다리를 놓는 방법이라 믿는 분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급박한 질문 앞에서 피상적인 답변에 머무르지 않는 당신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